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진학인 거죠. 영재고,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요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 이하 학부모님들은 지금 열심히 이번 겨울방학 때 정말 불사질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고등학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고등학교로 가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다들 답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고등학교 가면 우리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유리한가라는 부분은 다 정답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답을 아시지만 그 학교 가면 좋은지 우리 아이 가서 거기서 버틸 수가 있을지 이게 관건인 거죠. 버티기만 한다면야 서울대 연대고대 가겠죠. 근데 그 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버틸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근데 그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가는 게 제가 유리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닥치고 닥치고 그냥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가는 게 답입니다. 영재고하고 가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영재고하고 가버리면은 이 친구가 입시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친구는 특별한 거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상위권 대학 들어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재고 가고 들어간과 동시에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외고냐 국제고냐 자사고냐라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인문 계열이야 문과 계열이야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외고 국제고 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우리 아이가 그냥 자연 계열인데 가고 영재고급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수능으로 갈 거야라고 한다면은 자사고로 가는 게 답일 수가 있습니다. 문과대 소장님 자사고 하면 어떨까요? 예, 가도 됩니다. 근데 인문 계열인데 자사고 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내신으로 자사고 간다가 동시에 내신으로 간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수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절대평가가 바뀌고 이번에 대입 개편안 발표되는 걸 보니까 5등급제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석차 등급은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고요. 이제는 석차 등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석차 등급은 보지 않을 거고요. 그럼 보는 게 뭐냐? 원점수를 볼 거고 성취평가, 그 성취 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유리한 친구들이 누구냐? 광명지역에서는 진성고 학생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신 석차 등급으로 대학 가는 거기 때문에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어떤 석차 등급은 1등급이라는 그 4% 안에 든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2등급이란 11% 안에 드는 그게 의미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등급자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석차 등급 때문에 내신이 불리했던 학교 출신자들이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상당한 유리한 고지에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우리 아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에 대한 계열부를 빨리 타시고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인 것 같아. 그게 수학과학을 못해서 인문계열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어떤 전공으로 대학을 갈 것인가, 학과를 어떤 전공으로 대학을 갈 것인가라는 그 전공에 대한 선택과 함께 우리가 아이가 문과인가 이과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정말 잘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수학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나마 국제고라든지 외고를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 뚫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고 가면 너무 땡큐죠. 동탄국제고라든지 이렇게 좀 멀지만 고양국제고라든지 국제고에 간다고 하면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면 상위권 대학 들어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당연히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영재고 가면 좀 전에 말씀드린 땡큐고 이과생인데 자사고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능으로 대학 간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학종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경기권에 있는 자사고는 캐봤자 안산동산고와 외대부고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전국 단위 북일고라든지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원점수를 내가 90점 이상 넘기는 걸로 내가 실력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90점 이상 넘긴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수능 성적도 거의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3마리의 토끼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논술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논술이 고대가 이번에 논술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또 학생들을 많이 선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종에 대한 기회도 있고 논술에 대한 기회도 있고 수능까지 잡아나가는 자사고가 상당히 유리해지는 어떤 입시 구조가 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이가 자사고로 가서 버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게 이제 중학교 2학년 우리 아이 지금 1학기, 2학기 딱 시험을 뭐 기말고사 지금 앞두고 있겠지만 시험을 딱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거의 이 광명 지역에서 거의 95점 이상을 받는 90점, 100점 가까운 성적을 받고 있어. 주요 과목에서. 그럼 충분히 이 친구는 실력이 있다라고 일단은 검증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광명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수학을 90점 넘기는 아이들이 거의 한 30% 이상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학교 시험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 아이가 객관적인 어떤 객관적인 실력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학원에서 충분히 상담해 주실 거예요. 주실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아이 수학 실력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아주 면밀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뭐 A급이라든지 블랙라벨 이 정도 풀고 있잖아요. 그럼 A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A 정도 단계에 있는 문제를 거의 풀고 있어. 그럼 이 친구는 자사고 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자사고 간다고 해가지고 수학 선행, 수 1, 2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미적까지 나갔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실력 정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자사고 가서 버팁니다. 그리고 그 자사고 내신에서 90점 이상 나오고 그 내신에서 9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 고등학교 올라간과 동시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을 올리는 것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실전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외국 국제고 자사고를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럼 이 동네 일반고로 갑니다. 틀림없이 1지망에 내가 외고나 아니면 자사고를 쓰고 2지망에 진성고 쓰면 진성고 배정받기 진짜 힘듭니다. 배정받지 못합니다. 이 동네 원하는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배정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고등학교에 배정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일반고로 갔어. 일반고로 갔다고 하면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신 올인입니다. 그 내신을 올인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1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중3까지는 4%가 1등급이고 중2부터는 10%가 1등급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래 돼버리면 대학 입시에서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그 1등급이라는 숫자를 믿지 않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이하부터는. 중3은 무조건 내년 내가 이 일반고로 갔다고 한다면 내년 5월 달에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5과목 다 1등급이 나와버리면 그 친구는 그걸로 내신으로 상위권 대학 들어가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리고 그 친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수능 체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내가 학교가 달라집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그런 전략입니다. 2등급 밖으로 튀어나갔다 하면 곤란합니다. 거의 1등급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중3들은.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를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수능 어떻습니까? 뒤통수 맞았죠. 영어 정말 어려웠죠. 지금 문제는 이번 수능의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수능 체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성분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 내신 1등급 때 받은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추천을 받아서 지원했는 아이들, 수능 체제를 맞추려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 쫄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만약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춰가지고 정원을 못 채웠어요. 예를 대학들이 만약에. 그럼 그 정원을 못 채운 그 룸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정시로 넘겨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정시로 수능을 준비했던 N수생 아이들 비롯해서 특목고라고 하는데 영재고하고 빼고 영재고하고는 수능으로 대학 안 가니까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아이들이 그다음에 N수생 그 아이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2028 개편안을 딱 저는 발표를 보고
일반고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입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2028 개편안 바뀐 수능은 어때요? 수능은 이제 문이과 이런 구분 없습니다. 이제 수능은 무조건 점수 순으로 대학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학부를 목표하면서 저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수능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수능 만점 나왔어요. 그 아이가 서울대 경영학부 갈까요? 천만을 말씀드려요. 그 아이는 어디 갈까요? 의대를 갑니다. 왜? 수능은 이제 모든 똑같은 과목을 선택해서 수험을 다 치르는 과목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전제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면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 유형을 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대입에 대한 수단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반고로 갔어? 이 동네 진성고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로 갔어? 내신은 쉬울 겁니다. 90점 넘기겠죠. 근데 1등급은 10%까지 아이들이 1등급이에요. 그럼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뭘 보고 변별을 낼까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여러분들 추천을 받아가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교는 추천을 받아야 돼요. 추천을 받아 상위권 대학, 소위 말하면 서울대부터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까지 가려면 못해도 일반고에서 1.5등급은 나와줘야 돼요. 70% 정도가 1등급을 받아야 돼요. 고등학교 전 과목에서 받아야 돼요. 그게 지금 9등급 하에서는 그게 인정된다고요. 인정된다고요. 근데 5등급 지하에서는 2등급이 몇 %부터 시작합니까? 11%부터 34%까지 2등급입니다. 34%면 기존에 몇 등급이에요? 기존에 4등급 중하위권이에요. 하기 때문에 1등급에서 5등급 숫자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은 누구한테 불리해? 일반고, 내신, 석차 등급으로 상위권 대학을 뚫겠다라는 우리 일반고에서 상위권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2028년 그 개편안이 내년에 2월 달에 딱 발표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할 거예요. 서울대는요. 고등학교 발표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지금 중2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 될 때 계획안을 발표를 했었어요. 크게 바뀔 때마다 미리. 원래는 대학들이 언제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 될 때 2028학년도 대입 제도 모집 요강 전형 계획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발표합니다. 내년에 그 개편안이 딱 확정이 되면 대학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떻게 학생들을 뽑을까? 그리고 서울대가 과연 어떻게 뽑을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연대, 고대, 그 이하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쫙 설계를 하고 바로 우리 2학년 아이들이 2학년 되는 4월 달에 그게 발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능 바뀐 거 아실 것이고 내신 5등급제 크게 바뀌지 않을 거고 결국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논술까지 포함하면 이 4가지 수단 중에 우리 아이는 한 가지로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간과 동시에 어떤 수단으로 3년 뒤에 대입을 치를 것인가? 그 고민은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전략을 가지고 3년 동안, 3년이 아니죠. 고3은 대입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딱 2년입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의 전략을 따서 준비를 시켜서 고3 딱 올려보낸과 동시에 그걸로 쫙 밀어붙여야 됩니다. 즉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과 동시에 이제는 입시는 실전입니다. 그럼 그 실전을 준비하는 우리 지금 현재 중3, 중2, 중1들은 과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자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댁에서 그죠? 엄마는 이렇게 아침 와가지고 말이야 뭐 설명회 듣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는 지금 자고 있고 말이지. 이게 중학교 3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지금 6학년 어머니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엠베스트에 있으면 메가스터디에 있으면서 딱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는 명확하게 중학교 3년의 로드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데 아버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은 있죠. 직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꿈이 뭐니? 근데 맨날 주말에 아버지 맨날 주말에 소파인지 침대인지 모르게 막 TV 켜놓고 막 누워있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네 꿈이 뭐니?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정말 수많은 학생 학부모님 만나봤지만 답은 그거더라고요. 집안의 환경, 분위기. 누나가 외국 가면은 동생도 외국 가더라고요. 그 꿈이 뭐니 묻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버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는 줄 아니? 나 고등학교에 나왔거든. 공부 솔직히 못했어. 그 대학을 지잡대 갔어. 근데 봐봐, 한 달에 나 이만큼 돈 벌어가지고 봐봐, 외제차 몰고 다니고 임마. 지금 주말마다 캠핑 왔다 갔다 하고, 야, 학벌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후회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 그게 진로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까고 난 다음에 이제 야, 넌 어떻게 살 거니? 나중에 뭐 할 거니?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한 번에 쇼부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그런 질문 던지면서 여러분 또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너 이딴 식으로 공부해. 이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친구한테 계속 스위치를 켜주는 거세요. 뭐 진로에 대한 부분, 미래의 너의 모습에 대한 부분. 아이들도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대화가 주위에 환경에 그런 분위기가 없으면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의 현실은 성적 안 나오죠. 중학교 성적인데도 80점 못 넘기고 앉아 있어요. 근데 엄마는 맨날 학원 가라고 하죠. 학원 진짜 뒷담 많죠. 짜증나죠. 그럼 그 아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면서 그냥 고3 때까지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현실을 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이들이 몰라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답은 누가 해줘야 돼? 학원쌤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학교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능 봤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출제위원장 이분이 나와가지고 킬러 문항을 없음을 확인했대요. 그리고 9월 모평 기조가 유지됐대요. 킬러 문항이 없대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킬러 문항은요, 그냥 아이들이 그러니까 100점 맞지 못하도록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이 어떻게 보면 뭐 10% 이하 막 이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낸 거죠. 그게 킬러 문항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애들이 마음과 뭐 몸과 막 정신이 막 킬러 된다고 해서 킬러 문항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킬러 문항이라는 정의를 따로 내렸죠. 공교육 범주에서 벗어난 제시문이나 벗어난 문제를 출제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들이 특정 학원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킬러 문항이에요. 이 정부가 정의된 킬러 문항 정의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수능 봤죠. 여러분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킬러 문항이 이 정부가 말하는 킬러 문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부가 말하는 킬러 문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언론사가 있죠. 연합뉴스에서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뽑아냅니다. 매력적인 오답. 정말 웃긴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SBS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매력적인 오답.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킬러 문항 빼고도 수능, 국어, 수학 다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킬러 문항 빼고도 국어, 수학 다 어렵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뜻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킬러 문항 뺐는데 불수능?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1등급 국어 83, 수학 82점이래요. 그리고 수험생 절반이 올해 불수능이라고 얘기합니다. 3명 중 2명이 국어 매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킬러니 뭐가 킬러냐? 수학 22번 놓고 와글와글 뭐 이런 식으로 경향신문을 뽑았죠. 예, 웃긴 겁니다. 웃긴 거고 결국은 이번에 수능을 보겠다고 넘어온 N수생이나 반수생들은 상당히 힘들어할 거고요.
반면에 그들 피해서 수시로 대학 가겠다고 하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맞추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수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3들 한번 봅시다. 중3은 이 수능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수능을 맞이하는 우리 중학교 2학년들은 어떤 수능을 받아들일까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실력을 우리 아이가 언제 갖춰야 되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3학년. 쉽지 않습니다. 네. 고등학교 진학과정 다들 아실 겁니다. 설명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정기 모집, 후기 모집으로 나눕니다. 정기 모집, 후기 모집으로 나누고 정기 모집에서는 영재고 과고가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영재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적촉받는 학교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적용받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 영재고는요, 학년 구분 없이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도 영재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졸업하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재고는. 그러니까 영재고가 그런 학교고요. 그리고 영재고 입시가 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적용받는 이제 과학고. 과학고는 특수 목적고 범주에 들어갑니다. 과학고 입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입시를 치르고 합격하더라도 나 경기 북가고 갈래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냐?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 광주 가고 지원했던 애들이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광주에 있는 광주과학영재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지원했던 애가 갑자기 기대치도 못하는데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통과하고 3단계까지 합격을 했어. 근데 나는 경기 북가고 갈 건데 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아이도 그런 아이들 몇 명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기 모집이라는 것에서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다음 후기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특수 목적고라고 하는 게 이제 외고 국제고 과고입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라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어떤 특수 목적고가 있습니다. 그다음 예체능고가 특수 목적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사고는 자유형 공립고와 자유형 사립고가 있겠죠. 자유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형 사립고에서도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유형 사립고가 있고 안산, 동산고처럼 경기도 학생들만 선발하는 광역 단위 자유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외고 국제고 잘 아실 것이고 자율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것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공주 한일고 들어보셨나요? 한일고 들어보셨죠? 한일고는 남고입니다. 남고인데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인데 이게 약간 농어촌 지역에 있다고, 농촌 지역에 있다고 해가지고 약간 특혜를 줬어요. 교과 과정이라든지 교과 운영에 학교장의 자율성을 상당히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지만 자사고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도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고요. 그게 공주 한일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공주 한일고 남고고 100%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그 학교가. 근데 그 학교를 딱 가보면 아실 거예요. 그 학교는 시골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학교에 들어간과 동시에 아이들은 딱 두 가지만 한답니다. 남학생들이. 공부 아니면 축구. 스파르타식으로 운영하는 한일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 사대부고 들어보셨죠? 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자율학교라고 범주에 들어갑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고죠. 광명시 같은 경우는 평준화 지역이잖아요. 일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딱 설명을 드리고 과거 합격 딱 불합격하면 이제 후기 모집 딱 고등학교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영재학교 대한민국 8개 학교가 있습니다. 853명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중학생들 중에서 거의 0.1%에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 한과 동시에는 이제 뭐 거의 뭐 대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가려면은 영재학교 가려면 제가 지난주에 강의 때 설명드렸죠. 영재학교 가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44개월.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군요. 44개월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영재학교 가려면 생후 44개월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힘듭니다. 그럼 영재학교 어떻게 선발하냐? 1단계에서 서류평가합니다. 서류평가라는 말은 이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럼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언제? 영재학교는 입시가 6월부터 시작되고 중3 6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중학교 학생부가 2학년까지 기록된 거 가지고 제출되고 그걸로 가지고 서류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까지 제출된 학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가지고 1단계의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통과해야지만이 2단계에서 수학과학 관련된 시험을 보는 자격, 영재성 검사라고 하거든요. 요 시험을 보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이 아이가 요 시험을 봐야 돼요. 이 시험을 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생후 44개월부터 아무튼 생후 44개월부터 준비한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혹시나 이 자리에 영재고를 계속 준비해왔던 우리 학부모님 같은 경우, 우리 아이는 44개월부터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럼 소장님 떨어지나요?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예. 영재고는 물론 이 마이엠 요 학원에서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하면서 진행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영재고 여러분 딱 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딱 봤을 때 영재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물론 2단계 시험 중요하죠. 그죠? 근데 2단계 시험까지 넘어가기가 가장 중요하죠. 1단계 통과해야 되잖아요. 1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럼 1단계를 통과하려면 저 학생부 자기소개 추천서서 3개 서류가 제출되겠죠. 영재고는요. 학생부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까지 싹 다 공개되고요. 수상 경력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영재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라고 성적이 없겠죠. 하지만 2학년 성적이 있겠죠. 수상 경력이 있겠지요. 싹 다 볼 수 있다고요. 영재고는. 학생부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봅니다. 영재고 자기소개서 안 보셨을 모르겠어요. 장난 아닙니다. 추천서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서류에서 어떤 게 1단계 통과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이 동네 중학교에서 영재고 지원한 애들이 거의 학교에서 거의 탑하는 아이들일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중학교, 특히 경기 서울권 아이들이 영재고를 많이 가니까 이쪽의 아이들이 그 중학교에서 거의 전교 1등하는 애들이 지원하겠죠? 그럼 저 학생부에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없죠? 자기소개서는 어떨까요? 영재고 하는 놈이 자기소개서 대충 쓸까요? 천만의 말씀요. 상당히 심려를 기울여 쓸 겁니다. 변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추천서? 네, 추천서가 영향을 받습니다. 추천서에 보면요, 제가 영재고 추천서는 안 가져왔는데 조금 더 뒤에 과거 추천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재고 추천서가 장난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뭐 오늘 마치고 대개 돌아가시고 서울 가고 경기 가고 한번 클릭해가지고 추천서를 한번 딱 다운로드 받아 보십시오. 서류 같은 거 공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지원자에 대한 어떤 영재성이라든지 수학과학 실력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실력 갖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체크를 합니다. 상위 뭐 1%, 상위 뭐 5%에 들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추천하신 선생님은 이 아이를 추천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5번부터 1번까지. 5번은 매우 추천, 4번은 추천, 3번은 그냥 보통, 2번은 비추천, 1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학교에서 이 친구가 전교 1등이에요. 수학과학 진짜 잘해요. 영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는 좋은 평가할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가 결국은 그 수학과학 선생님 이 친구를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친구는 머리로 뭘 뛰어나나 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도 안 듣고요. 처자고 앉아있고. 근데 이놈 새끼가 시험 보면 만점 나옵니다. 저 추천하지 않습니다. 딱 누릅니다. 그럼 걔는 1단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럼 영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은 생후 44개월부터 준비해야 되지만 본격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혹시나 오늘 6학년 어머님이 우리 아이 지금 영재고 준비했는데 지금 여기 이 동네 중학교를 배정받기 전이잖아요. 그죠? 배정받은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딱 있어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뭐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서 스스로가 증명을 시켜야 돼요. 나 수학과학 진짜 잘한다고. 영재고 간다고 하면 가자마자 3월달 아마 학부모 면담을 할 겁니다. 그럼 어머님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 지금 영재고 가려고 준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평범하게 상담하십시오. 첫 번째 상담은.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그 한 학기 동안 예를 든다면
수학과학 시험은 없지만 수학과학 평가는 하거든요. 단원 평가, 이 평가는 하거든요. 시험을 보거든요. 점수에 반영 안 되지만 딱 수학과학 선생님이 수업 딱 들어 와, 이 새끼 봐라. 그럼 학교가 먼저 여름방학 딱 이렇게 여름방학처럼 아니면 뭐 1학년 딱 지나고라도 학부모 또 면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친구 딱 뛰어난 친구들은 학교가 먼저 전화를 해요. 저희한테 오시라고 상담 좀 하자고. 그러면 수줍게 가세요. 수줍게 아주 약간 수수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딱 기다리세요. 왜 갑자기 막 우리 아가 사고 쳤나요? 뭐 이런 느낌 아시죠? 사고 쳤나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아니요. 개똥이 너무 훌륭한데 어머니 영재고 가고 관심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뭘 처음 듣는 예?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너무너무 훌륭한데 우리 뭐 경시대도 아까 상 받고 뭐 자유학기 프로그램도 수학 이거 동아리 해가지고 거기서 리더하고 막 장난 아닌데 어머니 그거 몰랐어요? 저 금시초문이 우리 애 그런 아이 아닌데요?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영재고 가고 우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그런 아이가 추천서에서 좋게 받고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왜냐하면 추천서가 있는 학교가 영재고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학교는 추천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추천서의 영향을 가장 받는 학교가 영재고 과고입니다. 하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6학년 어머님들이 그런 어머니 있다고 한다. 그럼 선생님 저희 중학교 2학년인데 올라가는데 우리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떡하죠?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냥 가가지고 저 선생님 저 내년에 영재고 준비할게요. 합격하면 학교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닥쳐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 해 열심히 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3, 4월 돼가지고 이제 원서 쓸 때 딱 와가지고 엄마가 딱 오거든요. 선생님 추천서 잘 부탁드릴게요.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추천서 공인인증서 따고 자기가 들어가서 웹에다가 적는 거거든요. 공인인증서 따고 들어가서 객관적 평가하죠. 임마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잘해 하지만 난 추천하지 않아. 딱 누르는 거죠. 엄마 앞에서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이 딱 떨어졌어요. 어머님이 막 도는 거죠. 학교 찾아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일단이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영재고 과고로 가려면 학교 정말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각종 수상 경력, 수학과 특기 이건 무조건 나가셔야 되고요. 임원 필요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동아리 같은 것도 수학과학 동아리 같은 거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무조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조건 100점 맞고 수행도 100점 맞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생활 친하게 지내고 무조건 친하게 지내고 비비대고 계속 저 사람 내가 중3 됐을 때 추천서 적어주실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될 거 2학년 때 반드시 지원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합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입시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 소장님 지금 1학년 딱 해가지고 2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무슨 학생부의 기록 아무것도 없겠죠. 없어요. 그럼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죠? 자기소개서 적당히 작성하면 돼요. 2학년이기 때문에. 적당히 작성하고 문제는 추천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천서에서 중인데도 지원한다고 한다. 이게 열심히 했어. 중학교는 열심히 했다. 추천합니다. 그럼 2단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받아요. 그럼 그 2단계 시험을 한번 봐야지만이 내가 지금 공부가 어디까지 와 있구나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들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영재고 입시를 치러야 돼요. 자, 각오입니다. 이제 이 각오가 전국에 이렇게 많지만 경기도는 진짜 땅덩 대한민국 최고로 넓고 학생수 최고로 많은데 각오는 꼴랑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북가고. 정말 억울합니다. 경기북 하나밖에 없어요. 각오 같은 경우에도 1단계 서류평가를 합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하지만 경기북가고는 방문 면담을 해요. 그게 서류 접수하면 얘를 이제 그 서류 낸 걸 이제 확인하려고 학교 불러요. 와가지고 이제 물어요. 자기소개서랑 내용 가지고 보고 이게 진짜 네가 했는지 아닌지 묻고 여기서 간단하게 수학과학 관련된 질문 한번 툭 던지고 그리고 여러분 괜찮네? 그럼 1단계 통과해서 이제
경기 북가고가 준비한 수학과학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킬러 문항은 아닙니다. 내가 수학과학 심화를 좀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걸 또 풀게 합니다. 풀고 난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과거도 1단계에서 학생부 자격추천서 제출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학생부 중요할까요? 자기소개서 중요할까요? 추천서 중요할까요? 참고로 과거는 학생부 제출하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용이거든요. 3학년 1학기까지 2학년 성적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지워져요. 성취도만 보여요. A, B, A 이거만 보여요. 원점수 평균 다 지워져요. 볼 수가 없어요. 수상 경력도 지워져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과거하는 아이들이 조금 보면 경기도 지역에서 경기북과 합격한 아이들의 보면 성적을 보면 다 올 A 나왔죠. 올 A 나오지만 간혹가다 국어나 사회 과목에 B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가 B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어도 무조건 A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 나오고 딱 이제 그럼 자기소개서가 어떠냐?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기소개서 양식이거든요. 경기북가고 양식이거든요. 한번 보면 크게 제가 확대하면 1번인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지원자의 관심 분야와 관련 지역 구체적으로 써시어 띄어쓰기 포함 500자입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가 영재고를 목표한다? 아니면 과고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은 반드시 이거 작성해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한테. 야, 너 과고 간다며. 경기북과고 간다며. 영재고 간다며. 그럼 요거 한번 자기소개서 한번 봐봐봐. 쓰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한번 봐봐봐. 그럼 얘가 딱 보고 이거 3년 뒤에 네가 작성해야 될 거야. 그럼 네가 중학교 올라가면 뭐야? 희야겠지. 어차피 과고는 경기북과밖에 없어. 네가 갈 수 있는 대학 고등학교 과고는. 그러니까 영재고 떨어지면 경기북과 간다면 이거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중학교 3년 동안 아니면 3학년 1학기까지 수학과학,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정보 중에 본인의 뭔가 실적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장난 아닙니다. 자, 중학교 재학 중에 수학과학 정보 분야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반 활동을 아래 표에 적고 자신의 열정, 탐구력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에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하래요. 장난 아닙니다. 수학, 활동 주제 50자 이상을 적고 활동급을 개인이 했냐, 모듬을 했냐, 몇 명이냐, 활동 시기 어떻게 했냐, 배우고 느낀 점을 500자 작성하라는 거예요. 과학,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거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이. 장난 아니죠. 그럼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밖에 나와서 외부에서 해야 되냐? 아니요. 학교 내에서 해야 돼요. 학교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학과학 정보 융합도 또 선택해가지고 또 적어라. 선택 1, 2, 3 중에 선택한 활동에 대한 추가 내용 또 500자 적어라. 장난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적어야 돼. 그럼 이런 내용을 적기 위해서 누구랑 얘기해야 돼? 학원쌤이랑 얘기해야 돼? 아니면 대치동 가가지고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를 만나서 얘기해야 돼? 아니요. 학교 수학과학쌤하고 먼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대화가 되려면 뭐야? 내가 그걸 뭔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언제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과거는요, 중3 돼가지고 저 과거 갈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떨어져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학교 재학교 배려할, 이것도 인성적인 부분도 500장을 적으래요. 이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근데 추천서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사 추천서를 보면요, 더 과관입니다. 보시면 관계, 이 친구랑 너 지금 추천한 얘랑 어떤 관계야? 뭐 부부 관계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떤 관계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고 난 다음에 교로 내용 적으라고 얘기하죠. 뭐 동아리면 동아리, 뭐 이렇게 수학생이면 수학생, 얘를 수학생 했다, 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여요. 그럼 비교 집단을 체크해. 학교 전체인지, 학년 전체인지, 추천인이 지도하는 학습인지 몇 개 반이 체크하라는 거예요. 체크하고 난 다음에 봐요. 학습 태도 및 열정, 수학, 과학 정보 상위 3%냐, 5%냐, 10%냐, 20%냐, 20%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탐구력, 끈기와 도전 정신 이런 거 평상시에 얘가 보였어? 거기서 상위 3% 안에 들어 체크하라는 거예요. 협력적 태도 및 교육 관계 이게 선생님 집에서 공인 인서 따고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거라니까요. 뭐 이런 거 다 적으라는 거지. 다 적었어. 체크해서 상위 3% 에이 뭐 다 체크해서 했는데 밑에 보니까 지원자 수학과학 정보 학습 능력에서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도 기술해 주십시오. 소위 말 네가 3% 이내 했다고 한다면은 왜 근거가 뭔지 구체적으로 500점 작성하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딱 판명이 납니다. 뭐냐? 과거 합격할 놈들은요. 학교가 준비시켜주고
합격할 놈은요. 선생님, 어머니가 많이 가가지고 이번에 영재고 떨어지고 선생님 우리 경기북가고 지원할 것 같은데 선생님 수학쌤 좀 추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친구는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두 번째 선생님 영재고 떨어졌는데 경기북가고 좀 추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추천서 양식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쵸? 그게 보면 수학과학 관련된 적어주는 거 있거든요. 그것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거 뭐예요? 그 추천쌤이 우리 아이를 모른다. 받아가지고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면 지역과학고에 지원하는 적합한지 체크하라. 이거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정보예요. 볼 수 없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가고 영재고를 가려면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 실력을 증명 보여야 돼요. 그리고 가고 영재고 가서 우리 아이 그 학교에서 버티냐 못 버티냐는 그 실력은 학원에서 키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 키워야 됩니다. 학교가 키워주지 않습니다. 그 실력은. 이렇게가 가고 영재고를 뚫어버리면 그 친구는 그냥 입시는 끝나는 거예요. 경기북가고 갔잖아요, 여러분. 경기북가고 가면 여러분 가고를 가버리면 가고 가는 학생들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가고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무조건 조기 졸업하는 게 목표예요. 일단은 먼저. 조기 졸업을 해놓고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이쪽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쪽 합격해야 됩니다. 서울대라든지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카이스트가 서울대 못 갔어. 그럼 한 해 꿇어가지고 다른 아이가 3학년 됐을 때 나는 3학년 됐을 때 이제 반 재수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북가고는 거의 경기북가고에서 30% 한 30% 한 35% 아이들이 조기 졸업해버립니다. 조기 졸업합니다. 한 100명 중에 30명은 조기 졸업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러면 경기북가고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아이예요 라고 하는 게 보통 과거는요. 과거 재학생 중에 10명 정도는 조기 졸업자라고 아예 판명해버립니다. 너는 그냥 3학년까지 우리 학교 있을 필요 없어. 넌 2학년 돼서 그냥 졸업해. 조기 졸업자입니다. 상위 10%에 들어간 아이들. 문제는 뭐냐면 상위 11%부터 해가지고 한 30%, 40%까지 여유 있게 40%까지 조기 진학 예정자라고 선발을 합니다. 그 애는 뭐냐? 너는 2학년 때 대입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줄게. 그리고 합격해버리면 넌 조기 졸업이야. 떨어지면 고3 올라가는 거야. 이건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조기 진학 예정, 그 40%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럼 그 조기 졸업자가 조기 졸업이라면 2학년 때 입시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교육과정이요. 일반고에서 3년의 교육과정을 1학년 때 그냥 끝내버립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경기북가고 가려면요. 미적까지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수 1, 2까지는 심화 수학 1을 1학년 때 수업해버린다니까요. 수학 1이 아니에요. 심화 수학 1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가고를 가는 친구들은 수학과학만큼은 고등학교 수준을 끝내놓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야지만 그 조기 진학 예정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왜? 경기북가고는 그 조기 졸업자냐 조기 진학 예정자냐 1학년 성적 가지고 판별을 하거든요. 장난 아니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영재고를 공부했던 애들이 가고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2단계까지 가가지고 떨어진 아이들은요. 멘붕입니다. 그 아이들은 세상이 이런 것처럼 다 놓아버립니다. 왜? 영재고 떨어졌죠. 영재고 준비하려고 생후 44개월부터 내 말도 못하는 그때부터 엄마가 신경 썼는데 영재고 떨어졌죠. 그러다 가고도 떨어졌죠. 얘는 인생을 완전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 친구의 마음을 잡아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게 광명마이맨 학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니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고등학교 할 거냐?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면접 보고 서류까지는 떨어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자사고를 원서를 안 넣어요, 그 아이들. 그럼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를 그냥 내신으로 올인시켜가지고 그냥 우리 여기 고등학교 그냥 일반고 가서 근데 잘하니까 전교 1등 하자. 1등급 받자.
그래서 원점수도 100점 가까운 내신에서 100점 가까운 성적 받아가지고 추천 받아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자. 뭐 이런 전략.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공부를 해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가자. 일반고 가면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전략. 중복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놓고 본다면 일지망에 내가 외대국어를 쓸 거냐, 아니면 김천고를 쓸 거냐, 아니면 내가 동탄국제국어를 쓸 거냐, 내가 문과니까 이거 안양외국어를 쓸 거냐, 안양외고 작년에 미달이 들었는데 안양외국어를 쓸 거냐, 과천외국어를 쓸 거냐,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를.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자율학교. 전국에 이런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뭐 경북에 있고 전북에 있고 경남에 있는 이런 고등학교들이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는 일반고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선택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강명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공주 한일고를 선택할래? 아니면 여기 광명 지역 일반고 선택할래? 이건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뭐야? 한일고 입장에서는 그럼 뭐야? 우리는 전국적으로 학생들 선발하는데 그런 허들이 있는 거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조금 그나마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이 지원할 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일고나 이런 학교들은 원서 접수 전에 미리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가지고 너 중학교 성적 좀 가져와봐. 그 얘기를 해줘요. 야, 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해. 그래서 이들 고등학교 경쟁률은요. 경쟁률이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1.0이에요. 미리 다 선정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 그냥 지원하세요. 떨어지면 그는 광명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못 간다고요. 걔는 1년을 꿇어야 돼요. 하니까 이 학교에서는 약간은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우리를 좀 배려해 주는 거죠. 미리 상담을 받고 그러니까 이 학교 목표한다고 한다면 이들 고등학교 설명회를 무조건 가셔야 돼요. 설명 듣고 그 상담 시기가 언제인지 체크하고 그때 상담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가 있다. 이게 그 대표적인 한일고, 공주사립고 뛰어나죠. 엄청나게 대입시설 좋죠. 이런 고등학교들이 정말 웬만한 여기 뭐 진성어보다 더 좋아요. 사실 이런 고등학교들이. 이런 고등학교도 관심 있는 어머님들 계시다.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죠. 일반고는 우리 지역은 평준화 지역이니까. 혹시 오늘 설명에 비평준화 지역에 살면서 오신 분 안 계신가요? 혹시 시흥이나 요 밑에 뭐 안 오셨죠? 비평준화는 정말 좀 그렇습니다. 진짜 비평준화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제일 피해를 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비평준화 지역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평준화는 내가 고등학교 한 곳을 딱 선택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를 선택하고 중학교 성적 가지고 들어가냐 없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비평준화 지역에 하고 있는 아이들은요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기 외고로 가고 싶어 예를 든다면 그 아이가 문과인데 너는 경기 외고 갈래? 아니면 네 동네 그 비평준화 지역에서 그나마 좋은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갈래? 이거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이 친구가 경기 외고를 선택했어. 떨어졌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떨어졌으면은 그 비평준화 지역은 이거거든요. 성적 순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비평준화 지역 아이들은 중3쯤 딱 올라가면 내가 그 지역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 성적 좋은 아이들은 그 지역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 난 간다. 결정이 돼요. 중학교 2학년 성적으로 대충 결정이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외대부고나 아니면 경기외고나 자사고를 간다고 하면 그 학교 선택과 동시에 그 입시率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친구는 그 지역에 있는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추가 모집하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인데 정원을 못 채웠대. 어떤 고등학교일까요? 깡패 고등학교예요. 깡패. 애들 선택하지 않은 고등학교라고. 왜? 비평준화 지역은 아이들 성적 순으로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원을 못 채운 고등학교는 애들 선택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꼴등한 애들 간다는 학교예요. 그럼 그 학교가 정원을 못 채우면 추가 모집을 해요. 그럼 내가 외고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추가 모집에 그 학교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꿀든지 하네.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비평준화 지역이 정말 짜증나요. 제가 비평준화 지역에 살아요. 네, 하지만 저희 딸내미는 좋은 데 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 소위 말해 이 좋은 고등학교에 한 해 들어간 아이가 21,197명이에요. 전체 중3들 중에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21,197명인데 요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오셨던 분 아니고 요거 중국 시조 아니에요? 중국 시조 아니고요. 서울대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의 송동 권숙 이상이 15개 대학 요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고등학교 간 아이가 21,197명이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1,197명의 아이가 이제 좋은 고등학교 갔어요. 영재 특목 자사고 갔어요. 그러면 21,197명에 누가 있어요? 21,197명의 학생이 있다면 21,197명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특목자사고 보내면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3년 뒤에 어떤 대학을 가기를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스카이? 에이, 스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 아이들도 이 고등학교 갔다고 한다면 목표하는 데는 스카이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그렇죠? 그러면 서울대, 연대고대포, 중앙대까지 딱 보면 영재 특목 학생들이 출신들이 7,847명입니다. 영재고, 가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출신들이 이 상위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그죠? 8개네요. 그죠? 중앙대까지 이 대학 들어가는 학생 수가 재수생, N수생 포함해서 7,847명입니다. 그러면 2만 명, 재수생 뺐다고 하면 2만 명 중에서 이 7,847명의 몇 퍼센트 정도 되냐? 37% 정도 됩니다. 37%라고 석차 등급 몇 등급이에요, 여러분? 4등급입니다.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5등급제 됐을 때는 37%는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죠. 3등급 끝이 우리 제일 위에 상등급 제일 위에 아이들이죠. 사실 그게 숫자가 의미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특목 자사고에 갔어 네가 그럼 3, 4등급 나오면 중앙대 이상은 그냥 가.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숙대까지 포함한 이 상위 15개 대학은 무려 몇 명이냐면 11,933명이에요. 무려 56%입니다. 56%면 6등급입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중3 혹시 아무리 계시면은 우리 아이가 특목자사고 가서 공부 못하면 어떡할까요? 가서 버티지 못해가지고 7등급, 8등급 나오면 가지 마시고요. 가지 마시고. 그래도 5등급 안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까 전에 상위권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보일 겁니다. 학종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는 또 학종과 동시에 논술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보일 거예요. 논술도. 왜? 논술은 특목자사고들이 유리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내신 공부해서 논술 잘 보는 애들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 국제 자사고가 원래 없어지려고 했다가 존치됐죠, 그죠? 존치됐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최근 4개년 동안에 제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3 학생 수가 뭐 2020학년도에서 엄청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나왔다가 뭐 이렇게 그 별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지원자 수예요. 이거 그래프예요. 근데 작년이죠.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황금 대지에 정말 많았죠. 47만 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중3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왜? 저 아이들 다 넘어올 겁니다. 마지막 입시라고 재수 반수 다 할 겁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재수생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 역대급으로 많다고 하죠. 아니요. 이때 되면 역대급으로 많을 거예요.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중3들 정신 바짝 차야 됩니다. 재수생들 엄청 몰려올 겁니다. 자, 아무튼 2023년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죠. 딱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9.8% 중3 학생 수는 늘었어요. 늘고 이제 학교마다 지원자 수가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지원자 수.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먼저 외국 국제고를 볼게요. 외국 국제고가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중3 전체 학생 수 증가는요. 9.8% 증가했어요. 근데 외국 국제고 지원자 수는요. 그거보다 더 많았죠. 그러면 엄청나게 외국 국제고를 간다는 얘기예요. 지원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작년에.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는요. 외국 국제고가 없어진다 아닌다 이게 막 분분했던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가 증가했어요. 바로 수능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중3까지 치는 수능이 누가 유리하면 올해 수능도 이과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올해 수능도 뭐 신문기사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바로 문과 침공이라는 거죠. 정시로 대학 간다고 한다면 뭐야? 야 이거 문과인데 이과 아이들 넘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연대 사회과학부 가려고 생각했는데 뭐야? 수학 때문에 망쳐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얘는 연대 사회과학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과가 수학 잘해가지고 그놈은 썸해버리고 전체 성적으로는 한양대 갈 놈이 갑자기 연대 인문사회계열로 성적이 들어와. 그게 바로 문과 침공입니다. 그러면 수능은 문과 침공에 있는 거예요. 문과 아이들이 완전히 피해 보는 거예요. 수능은 문과 쪽 아이들이 개빡치네. 그러면 뭐야? 외국 국제로 가면 아까 제가 외국 국제로 가면 뭘 간다고 했죠? 외국 국제로 가면 이 친구들이 학종으로 갑니다. 학종은 문과 침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에 수학과학, 뭐 전자, 뇌과학, 뭐 컴퓨터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갑자기 연대 사회과학계를 지원한다? 학종으로? 걔는 또라이고 전공 적합성에서 떨어져요. 학종은 문과 침공이 없습니다. 청정 지역이죠. 블루오션입니다. 외국 국제과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지원자 수가 늘어나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당연히 절대적인 저 숫자만큼은 증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중3의 숫자가 적잖아요. 한 저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자, 이게 이제 경기 외고 작년에 지원자 수예요. 보세요. 성남외고 수원외고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죠? 수원외고는 많이 줄었죠? 왜 그러냐? 2025학년도 이 두 학교가 지원자 수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했다는 거예요. 피하고 나머지 학교 같은 거 막 지원자 수가 증가해요. 동탄국제고 보세요. 국제고 보세요. 지원자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과 쪽에서 내가 최상위권이야? 공부 잘해? 나는 문과 쪽이야? 나는 서울대 연대고대 인문사회 계열, 내가 어문 계열 안 가고 인문사 계열 가겠다. 이런 아이들, 경제 가겠다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국제로 가는 거예요. 외고로 안 가고. 거기서 조금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외고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전국 단위 자사고 증가했죠. 왜? 수능의 비중이 증가하고 수능이 중요해지니까 전국 자사고 아이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수능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원자 수가 증가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소장님? 올해는 자사고 지원자 수가 이거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보면 모든 학교들이 다 지원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김천고 4명 감소했는 이 감소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27명 증가해가지고 보고 조금 주춤한 거지. 전국 단위 자사고의 어떤 인기는 작년에 여전했습니다. 올해도 여전할 겁니다. 자, 그리고 광역 단위 자사고 여기는 안산 동산고밖에 없죠. 광역 단위 자사고도 지원자 수가 증가했어요. 증가했어요. 안산 동산고 지원자 수가 증가했죠. 작년에는 줄었었는데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어떨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 인원이 거의 200명, 언더 한 190명 정도로 저는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재학교를 봅시다. 영재학교는 입시를 2024학년도 입시를 치렀습니다.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지원자 수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조금 증가했고 과거는 조금 증가했죠. 올해 봅시다. 올해 보면 올해 중3 아이들 숫자가 44만 5천 명이에요. 약 5.4% 줄었어요. 입시를 치렀죠. 영재고 과거는 지원자 수 나오죠. 보세요. 영재고 과거는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할 수 없어요. 왜? 5.4%가 줄었는데 깰랑해봤자 0.5%가 줄었어요. 이거 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 야, 과거를 준비해서 갈 놈들은 갔다. 근데 보면 영재고는 좀 떨어졌죠. 지원자 수가. 이거 왜 그럴까요? 뒤에 보시면 숫자를 딱 보면 아세요. 어떤 학교 영재고가 지원자 수가 줄었어요? 경기 가고 서울 가고 많이 줄었죠. 대구 가고 엄청 줄었죠. 혹시 여기 대구 경북 출신 계실지 모르지만 대구 지역은요 다 의대예요. 상위권 아이들이. 마찬가지 서울구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뭐냐면은 서울 경기권의 이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어디로 갔다? 과고를 안 가고 그냥 의대 가려고 자사고를 가려고 틀었다. 그럼 올해 자사고 경쟁률, 전국 단위 자사고 경쟁률 쫙 올라갈 겁니다. 작년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이 아이들이 몰려올 거거든. 아무튼 그런 부분. 그러면 외고 국제고 입시 이제 고치면 시작되는데 외고 국제고 입시 어떻게 될까? 지금 외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보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죠? 이만큼 줄어들었지만 제가 봤을 때 요거 요렇게 유지될 것 같아요. 경기도 지역도 이제 아는 거죠. 야, 수능 이거 장난 아니네. 수능 문과 애들 불리하네. 올해 수능 더더욱더 그랬잖아요. 애들 전부 다 문과 쪽이야라고 하면 나 문과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외고나 국제고로 와서 학종으로 대학 뚫으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6월 달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사고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동탄국제고입니다. 동탄국제고 아이들이 딱 들어가서 전문 교과입니다. 외국어하고 얘네들은 국제계열 전문 교과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수업 보세요. 얘네들은요, 1학년 2학기 때 벌써 심화 영어회화 원을 공부해버립니다. 심화 영어회화 원은 일반고에서는 보통 2학년 때 배운다 이렇게 배워요. 3학년 때 배워요. 얘네들 벌써 1학년 2학기 때 딱 배워버려요. 그럼 학생부에 1학년 2학기에 심화 영어회화라든지 이게 딱 박힐 거잖아요. 중국 문화, 스페인어 문화는요, 이거 언제 듣는 줄 아세요? 외고 아이들이 고3 때 듣는 수업이에요. 즉 국제고는요, 외고 못지않게 외국어에 대한 전문 교과를 운영을 합니다. 국제고는 기본적으로 외고 카바 치는 거죠. 그리고 그 과목을 1학년 2학기 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1학년 2학기 때 저 과목 성적이 딱 바뀔 거 아니에요. 학생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블라인드 평가 아시죠? 학생부를 보고 이 친구가 동탄국제고인지 몰라요. 이놈이 진성고인지 몰라요. 학교 정보 다 가려요. 근데 딱 보면 이놈이 뭐야? 국제고네. 아는 거야. 왜? 1학년 2학기 때 저렇게 수업하는 건 국제고밖에 없거든. 자사고밖에 없거든.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뭐예요? 미시경제, 죄송합니다. 뒤로. 미시경제,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뭐 수업해버려요. 국제법, 이런 거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3학년 1학기 되면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세계 역사와 문화, 이런 국제고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교과목을 해버리는 거죠. 외고에서는 이 교과목 운영할 수가 없다. 외고는 외국어 전문 교과 과정만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이 학교가 네가 국제 외국어로 전환과 동시에 어떻게 돼? 기존의 외고들이 이런 과목들을 다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고양국제고, 동탄국제 공립입니다. 이 학교가. 그럼 얘네들이 누구랑 경쟁해요? 앞으로 경기외고 다 경쟁해야겠죠. 경기외고가 경기도 지역도 최고니까. 안양외고, 고양외고 이 사립이거든요. 이쪽이랑 경쟁. 걔네들 틀림없이 생각해. 고양 지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산 지역이 아니지만 고양 외고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고양 일산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다 고양 국제고 간단 말이지. 빡치는 거야. 이거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경제. 우린 사립이야. 고양 국제고는 공립이야. 5년마다 선생님이 갈려. 우리는 안 갈려. 그럼 입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계속 너를 가르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고의 경쟁력을, 그럼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대입 때는 대원외고 출신들과 경쟁해야 되고 명덕외고, 한영외고, 대일외고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얘 다 사립이에요. 다 바꿀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인문사회계열, 어문계열이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은 이 외고 국제고 아이들이 국제외고 아이들이 판을 칠 거라고 확정해서 그 결과가 이거라고요. 이건 진성고, 일반고. 진성고도 이런 수업을 하긴 해요. 2학년 때 하죠. 근데 이 중에 하나 선택해요. 그러니까 진성고 아이들이 국제경제 선택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넘어가겠다. 그럼 결국은 뭐냐? 이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연세대 국제계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예요. 2023학년도예요. 국제계열 언더워드입니다. 보시면 외고 국제고 출신들이 55.3%예요. 합격생 중에서. 일반고는 고작 32.28%. 많겠죠, 일반고. 근데 일반고 워낙 많잖아요. 외고 국제고 꼴랑 해봤자 몇 개 돼요? 38개밖에 안 돼요, 학교가. 일반고는 1000몇 개가 돼요. 그들 중에 이 연세대 국제계 합격한 애가 55.3% 외국 국제고 출신이라고. 자사고까지 포함하면 67.6%가 외국 국제고 출신이라고요. 자사고 출신이라고. 이 연대 국제계 언더워드는요, 외국 국제고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근데 국제계열이잖아요. 어문계열이 아니에요. 국제계열. 그러니까 기존의 외고 아이들은 국제법, 국제관계 이런 거 없어요. 과목 안 듣는 거. 자기 전공호 수업 들은 거 과목 가지고 이제 합격했는 게 55.5%라고. 근데 기존의 외고가 국제계열로 바꿔버리고 국제외고로 바꿔가지고 국제계열 교과목을 이수해버리면 저 숫자는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입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기소개서입니다.
과거 영재고는요. 학교 생활 중요합니다. 제가 좀 계속 설명 그거 중요하고요. 이제 외국 국제고 자사고로 간다면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내년에 중1 된다는 어머님들은 반드시 외고나 자사고 자기소개서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얘를 한번 작성하게끔 해주세요. 작성하고 막 대충 쓰면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작성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얘가 어떻게 작성해오면 꺼져꺼져 작성해왔어 한마디만 해주세요. 야, 우리 3년 뒤에 이거 작성해야 돼. 그럼 3년 동안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이제 빠르게 강의 드리겠습니다. 나의 꿈같기 인성이에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몰라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몰라요. 자기소개서가 뭐냐 하면 저거예요. 나의 꿈같기 인성. 자기소개서 뭐 내 소개를 하면서 나를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뽑아줘 이거거든요. 그걸 글로 작성하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자기소개서 핵심은 저 나의 꿈같기예요. 인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성은 다 애들 다 뭐 착합니다. 중요한 거 저 꿈같기예요. 꿈같기예요. 꿈같기. 우리의 꿈같기. 꿈은 뭘까요? 꿈은 뭐예요? 진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님들 캠핑 가가지고 애한테 슬쩍 물어보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까야 된다고. 꿈입니다. 그 다음 끼는 뭘까요? 끼는 뭘까요? 특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끼가 뭐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뭐냐고. 그 특기가 뭐냐? 쓸데없는 네 게임 잘하는 그게 아니라 네 진로에 맞춰서 네가 중학생인 네가 키웠던 특기가 뭐냐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진로는 뭐냐?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네가 어떤 전공 역량을 키우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의 바로 이 본인의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라는 바로 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한 답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꿈과 끼라는 거죠. 너의 진로 계획에 맞춰서 네가 중학생이 네가 키워야 될 특기가 뭐냐? 그 특기를 알고 그거를 그 특기를 키우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이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 뭐냐? 이게 1번이라고요. 이게 이 질문에는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 이게 다 뭘 답하는 줄 아세요? 저 수학 공부 이렇게 했고요. 영어는 이렇게 단어 암기했고요. 이거 적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정말 네가 특출나게 대한민국에 네만 갖고 있는 공부법이라고 해서 적었다 하더라도 그거 다 있어요, 아이들. 그 가는 애 대부분 다 그런 식 공부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그게 답이 있는데 너의 꿈과 끼라는 거지. 결국은 이건 거예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학습하는 이런 학생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있으면 이 친구는 간다고요, 자사고에. 이런 학생 없어요. 동기가 필요하겠죠. 동기. 내가 왜 내 스스로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필요하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꿈과 끼라고요. 너의 꿈을 꾸고 그 꿈에 맞춰 네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가지고 부족한 점을 부족한 끼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끼를 키우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여기라고요. 동기라고요. 끊임없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딱 저 의사 될래요. 그 아버지가 택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인정해줘야 돼. 그래 의사가 될래? 의사가 돼? 오케이 알겠어. 그럼 딱 묻는 거예요. 의사가 가져야 될 대표적인 자질 2가지만 말해봐. 이게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외대부고에서 질문한 질문 기출 문제예요. 이 친구가 CEO가 꿈이라고 딱 적히 진로 희망이 CEO 대해서 딱 묻는 거예요. 네가 CEO가 되기 위해서 대표적인 자질 2가지만 얘기해볼래? 갑자기 얘기 못해. 망설여. 그러면 너는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지금 우리 학교 오려고 하니? 이렇게 하고 앉아요. 너는 안 돼. 떨어져. 자기가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의사가 되기 대표 자질 2가지 말해볼래? 말해보죠. 그럼 그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중학생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천하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럼 그런 어떤 부족함을 알고 뭔가 치열하게 본인애가 뭔가 이룬 아이가 외대부고에 딱 갔어요.
갔더니만 점만 딱 보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어.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저거를 가지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그런 아이를 원한다고.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라고요. 자유학기 자유학년제, 여러분들 이가 이 질문만 하시면 안 돼. 진로에 대한 고민하자. 뭐가 필요할까? 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사고나 이 학교들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 봐, 본인이 스스로 학습경 가지고 느꼈던 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의 원서 접수 자기소개서 적기 바로 전까지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네가 꿈같기, 네가 부족한 거라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봤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근하기념에 연계해서 용인 외대보고 지원하게 된 동기, 왜 지원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중학교 3년 동안 공부해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는 한계가 있어. 근데 외대부가 너네 학교 프로그램 보니까 와, 훌륭하네. 이런 동아리 활동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나 봐, 그거 하면 내가 지금 더 발전해야 돼. 그 끼를 완전히 발전시킬 수 있어. 그 뒤에 답이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입학 후 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을 적으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 뒤에는 1도 관심 없어요. 졸업해 뭐 할지 몰라. 그냥 알아서 해. 그거는. 관심 없어요. 인성, 본인의 배운 구체적인 기술, 이거 학생부 다 했어요. 볼 필요 없어요. 대충 적으면 돼요. 결국은 뭐냐? 여기서 성분하는 거예요. 즉, 네가 중학교 3년 동안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핍, 부족한 걸 알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니? 이걸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고등학교는 네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거든. 설렁설렁 공부해서 버틸 수 있는 고등학교 아니야. 그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켜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버님은 끊임없이 꿈이 뭐냐라는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어머님은 뒤에서 이제 학원 보내시면서 막 얘를 종용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엉덩이 톡톡톡 해주셔야 되고, 그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들 같은 경우에는 바뀐 대입 정책에서는요, 자사고로 가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너도 상식적으로 아실 거잖아요. 지금 현 교육 과정을 놓고 보면 수 1, 2까지 공부는 실력 정석으로 끝내놓고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영어는 기본적으로 1등급, 2등급 받고 올라갑니다. 수능 영어. 이거 기본이에요. 지금 중3들은. 지금 중2들은 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중2들은요, 통합사회 통합과까지 공부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수학 부담스럽거든요. 수학이 뭐 미적분, 대수 미적분, 확률화 통계 시험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확률화 통계 보니까 쉽다고 하죠. 아니요. 이제는 만약에 확률화 통계가 문과형 수능으로 바뀌면은 이과 최상위권 아이들 만점 아니냐, 이게 성분고예요. 그게 이번 바뀐 수능이라고요. 지금 2학년부터 치르는 바뀐 수능이다. 틀림없이 난이도는 낮아진다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을 놓고 본다면. 그럼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틀림없이 최상위권 대학은요, 내신을 반영할 겁니다. 정시에서. 지금 서울대 반영하고 고대 반영하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내신 반영한다고 한다면 내신이 유리한 게 일반고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석차 등급 중요하게 안 본다고. 뭘 볼까요? 바로 그 원점수를 본다고요. 지금 서울대가 그래요. 서울대가 정시에서 수능 성적과 내신을 정성평가해요. 정성평가한다는 석차 등급 안 봐요. 원점수를 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진짜 어떤 고등학교 가서라도 원점수를 내가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해요. 소장님, 그러면 90점 넘기는 좀 쉬운 고등학교 가서 90점 빨리 넘기면 되잖아요. 그 아이는 걔는 골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상위권 대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차 5등급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대학들은 면접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능 체제를 다 깔아버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신 쉽게 내주는 90점, 누구나 다 90점 넘기는 그런 내신 쉽게 내주는 그런 고등학교 가면 그 아이는 첫 번째 수능 체제를 못 맞춰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 구술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석차 등급의 불리함이 사라졌어요. 중학교 2학년 이하부터는. 외고, 국제고 존치됐어요. 외고는 국제외국어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 문과예요. 무조건 외고 국제고 가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학종으로 가는 게 답이에요. 수능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답입니다. 이게 이제 영재고하고 외국 국제고 자사고 우리 엠베스트 출신들이 합격한 아이들의 원점수입니다. 자료집에 있잖아요, 그죠? 이 점수 나와줘야 돼요. 수행평가에서 그 남학생들 수행평가 좀 떨어졌다 쳐. 하지만 지필에서 이 정도 나와야죠.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외국 국제고나 자사고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버틸 수 있다. 요거 가지고 마이애미에서 열심히 실력 쌓으면은 충분히 외국 국제고 자사고에 버틸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